불황과 인플레가 N잡 주식을 살렸대요. 혹시 N잡 주식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간만에 다시 업데이트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분위기가 괜찮은 주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특징이 요건 거예요. 긱 이코노미. 말 그대로 부업, 프리랜서 관련 주식을 말합니다. 요번 주에 요쪽 부분들 주식이 좀 좋았어요.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우버가 이번 주에 30% 넘게 올랐고요. 2등 리프트라고 있습니다. 46% 엄청 올랐죠. 급등했습니다. 우버는 코로나 저점까지 내려갔다가요, 거의 사상 첫 플러스 현금 흐름. 원래 성장주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될 때 가장 좋게 보거든요. 테슬라도 흑자 전환하고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또 좋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은 적자 주식 살 때가 아니니까 흑자 전환했다는 걸 되게 좋게 봤고, 물론 뭐 좀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급등을 했어요, 우버. 그래서 우버 잠깐 얘기해보면요, 차량 공유 120% 늘었습니다. 차량 공유도 본격 회복하고요, 배달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되게 괜찮았습니다. 경제 안 좋다, 배달 이제 끝났다라고 했던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니까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래액도 늘었고 활성 고객도 1억 명 돌파, 탑승수도 18.7억 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 2배 늘었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실적을 까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 우버의 CEO가 지난 분기부터 이제 앞으로 비용 절감해서 우리는 수익성 만들겠다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뤄냈습니다. 판매, 마케팅, 인건비 다 줄여가지고 이제 흑자 전환시키면서 앞으로도 비용 관리하겠다니까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건비 인력난이었거든요. 우버 드라이버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 나 안 합니다. 이 정도 돈 받고 못해요 그랬는데 요즘 불황이고 경기 침체가 오니까 우버 운전기사와 배달하시는 분들이 막 돌아온대요. 사상 최대치로. 다 떠났었는데 대퇴사의 시대였는데, 아, 죄송한데 불황이라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아, 이제 N잡 뛰어야죠 이러면서 점점 많아지니까 몸값이 낮아지는 거예요. 너도 나도 배달하겠다고 뛰어드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야, 최대 우려가 인건비 늘어나는 거와 인력난이었는데 두 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인건비 대란 때문에 고객들의 대기 시간이 이렇게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들 이용 대기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자들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버만 그런가 했더니 리프트도 똑같더라고요. 여기는 코로나보다 더 빠져서 박살나고 있긴 했는데 시장이 여기서도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게 인건비랑 인력난이었거든요. 5월 달에 이때 폭락한 게 리프트 CEO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드라이버나 라이더분들이 웬만한 알바비 저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폭락을 했거든요. 인건비 높아질 것 같다니까. 근데 지금 이게 한 방에 해결되니까 또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라이더 수가 쭉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인플레, 인건비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알아서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라이더당 매출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비용 절감되고, 리프트도 지금 허리띠 졸라매기 잔뜩 했습니다. 뭐 렌터카도 사업도 폐지하고요.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거 우버도 그렇고 리프트도 그렇고 요즘 성장주들이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확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괜찮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입니다. 제가 집이 있으면 빌려줄 수 있죠. 뭐 하루 이틀도 빌려줄 수 있고 한 달도 빌려줄 수 있고, 그것도 N잡이 될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임대업 같은 건데 요게 실적이 잘 나왔어요. 사상 최대 실적 나왔거든요. 참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인데 지금 금리 긴축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주식 가격은 엄청 빠져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토막 나 있는데, 일단 보시면 가장 흥미로웠던 점이 여기도 전 세계 호스트들, 집주인들을 호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집 가지신 분들이 부수입 때문에 더 많이 빌려주기 시작했대요. 나도 해볼까 하면서 뛰어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N잡이고 긱 이코노미잖아요. 특히 어디냐면은 원래 에어비앤비가 도심에서 하다가 이제는 시골, 비도시 호스트가 급증하고 있대요. 19년도 대비 50% 증가. 이게 에어비앤비는 코로나 때문에 19년하고 비교하거든요. 코로나 이전 실적과 비교하기 때문에 19년도하고 비교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제 제가 서울이 아니라 어디 지방에 한적한 곳에 살고 있는데 그냥 어차피 집 비는 날 많다,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 물가도 높고 아, 이거 빌려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에어비앤비 이용하는 거죠. 그럼 부수입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긱 이코노미잖아요. 여기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거 말고도 장기 체류, 역시 재택근무 때문에 28일 이상, 한 달 이상 장기 체류가 19년 대비 90% 늘었고요. 참 이건 아예 트렌드 변한 것 같아요. 재택근무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통으로 빌리는 거죠. 그리고 신기했던 게 에어비앤비 전체 예약자 중에 거의 절반이 7일 이상 체류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루 이틀 빌릴 것 같으면 에어비앤비를 안 쓰시나 봐요. 그냥 호텔 가고 많아 봐요. 호텔이나 뭐 다른 숙박 이용하고, 에어비앤비 자체는 좀 한 달 살기 혹은 업무, 워케이션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에어비앤비 실적이 이번에 진짜 좋아진 게 뭐 덕분이냐면은 방 하나 빌리는 게 아니고 요즘은 집 전체 하나를 빌리는 걸 선호한대요. 에어비앤비 이용자분들이. 이렇게 풀빌라라 그러나요? 어디 놀러 갈 때 아예 통으로 빌리신대요. 가족 단위 여행 가고 친구들하고 가면서. 그래서 단가가 높아졌대요. 40% 정도? 1인당 방 빌리는 비용이 거의 164불, 거의 20만 원에 육박한대요. 진짜 비싸죠. 저도 처음에 이거 보면서 아니 그럼 호텔 가면 되지 않나, 20만 원이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통으로 빌리면서 단가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성이 좋아지고 트렌드 변화도 있었고, 전 세계에서 지금 고물가, 인플레, 불황 때문에
서로 빌려주려고 하고 서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 돌아서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여전히 빌빌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대 최대 예약 1억 건 돌파, 매출도 분기 최고치, 현금 흐름도 이제 현금이 쌓여가고 있어서 2008년 창업하고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주가는 안 오르네요. 참 답답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론 비쌉니다. 매출 대비 주가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워낙 많이 땡겨받아가지고 반토막 났는데도 비싸긴 비싼데, 냉정하게 보면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건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장기 성장성이 그만큼 또 좋으니까 고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은 끄떡없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컬럼이 많이 나왔어요.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공유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다. 여기도 기획 이코노미가 2년 동안 거의 무너지다시피 해서 막 엄청난 인구의 시간을 견뎌야 했는데 지금 완전히 공유 경제가 살아나고 있대요. 그래서 우버에 ing 붙이고, 우버잉, 에어비앤비에 ing 붙이고 하는 거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공유 경제에 뛰어들고 있어서 이게 끝난 게 아닌 것 같다. 바야흐로 부업과 공유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어질지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보려고요. 저도 코로나 맞으면서 이제 공유하지 말아야겠다, 공유 경제 끝난 거 아니야, 이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숙소 빌려주는 것도 좀, 코로나 있으면은 남이 쓰던 숙소에 제가 들어간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차도 차량 공유 자체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차를 같이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게 지금 실적들 까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MZ세대들도 그렇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부업에 뛰어들고 공유할 수밖에 없다. 집 가진 사람이 없고 차량도 가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공유하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져서도 수혜를 보는 업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게, 이게 수영장계 에어비앤비래요. 스윈플리?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 집에 막 수영장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겠죠. 수영장을 안 쓰면 빌려주는 거죠. 그냥 에어비앤비 부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800건에 불과했는데 올해 이용이 15만 건이랍니다. 야, 이런 거 잘 되면 이제 나중에 에어비앤비가 인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업이 정말 잘 되면 상장할 수도 있겠죠. 되게 주목받고 있다고 하고, 보트를 또 빌려주는 플랫폼, 이런 것도 뭐 투자 유치가 급증하고 있대요. 이런 사례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유 경제는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뭐 많은 스타트업도 뛰어들고 하고 있는데 주가도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한번 다뤄봤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버가, 제가 우버 실적을 분석하다가 보니까 요 장표가 되게 눈에 들어오던데, 말 그대로 우버가 모빌리티 쪽에는 완전 큰 손이에요. 투자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는 디디추싱 들어보셨어요? 디디추싱? 이용자만 8억에서 10억 명 달하는? 중국 가면 전부 다 디디추싱 한다고 하잖아요. 그 지분을 11% 들고 있고요. 베트남 가시면은 그랩 안 쓰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저도 베트남 딱 도착하자마자 택시도 그랩, 배달도 그랩. 그랩이 미국에 상장도 돼 있죠. 지분 14% 들고 있고요. 자율주행 기업 오로라도 대주주고, 요거 인도의 배달 기업은 갖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꼈고, 그리고 에어택시, 조비 에어택시업 하는 스타트업도 들고 있고요. 상장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분 들고 있고, 스쿠터, 우리나라도 전동 스쿠터 많이 타시잖아요. 그거 기업 라임도 들고 있습니다.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그러니까 우버가 이번에도 그래서 요거 때문에 평가 손 많이 봤거든요. 투자를 워낙 많이 해놔가지고 얘네들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근데 만약에 모빌리티 기업들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코로나 끝나면 얘네들 주가가 다 올라가고 실적이나 기업 가치 올라가면 우버 평가 이익도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모빌리티에 레버리지를 많이 걸어놓은 느낌? 그러니까 몰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빌리티의 미래를 되게 좋게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우버가 되게 큰 손이다.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완전 피해주였다면 반대로 업황 좋아지면 완전 승자 주식이 될 수도 있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지주 회사예요. 거의 전 세계 모빌리티를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번 주 마침 테슬라 주주총회가 끝났거든요. 근데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앨런 머스크가 되게 재밌는 말을 했어요.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우리가 할 건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우버랑 에어비앤비를 합칠 거다라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아니 진짜 엔잡 긱 이코노미 주식은 테슬라네, 이 생각이 딱 들어서 가져왔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차 하루에 얼마나 쓰냐, 하루에 차 1시간이나 쓰냐, 그거 안 쓰는 시간은 테슬라가 다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우버처럼 여러분들 부수입 늘려줄 거다 하는 거예요. 수익 모델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우버 같은 모델을 쓰고, 그리고 이제 차 안 쓰면 자율주행이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업체에 빌려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딱 내가 생각하는 혁신 모델은 우버랑 에어비앤비, 차량과 숙박 공유를 합친 공간을 빌려주는 것과 모빌리티를 공유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은 테슬라 소유주분들은 차 안 쓸 때 빌려줄 수도 있고,
이거야말로 긱 이코노미 부수입 기업이다 또 이 생각 들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실제로 자료에서도 하루 24시간 중 차주나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된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거 수익 모델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이번 주총에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보택시 사업도 테슬라 기업 가치에 반영이 돼 있죠. 요건 좀 멀게 느껴지는데 5년 10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요것도 나오면 긱 이코노미에 테슬라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도 테슬라가 차에다가 태양광 깐 다음에 태양광으로 전기 충전해서 팔아서 비트코인이나 코인으로 수익 내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긱 이코노미고 엔잡 모델이고 요것도 비슷한 모델 같아요. 그러니까 머스크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사업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약간 다른 개념인데 테슬라 마을이라고 중국에 실제 사례가 있어요. 지금 한 시골 중국 마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테슬라 차를 한 대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인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진짜 쓰려고 산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렌트해 주려고 빌렸다. 그래서 이걸로 부수입 짭짤하다, 관광지인데 숙박도 빌려주고 테슬라 차도 빌려주면서 테슬라 마을이 됐다. 긱 이코노미인 거죠. 이분들은 이제 쏠쏠하죠. 숙소도 빌려주고 에어비앤비도 해주고 테슬라 빌려주면 우버도 해주고 하니까 요 모델을 이제 머스크도 한번 하는 거 아닌가. 자율주행 되면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엔잡 주식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아니더라도 테슬라가 이런 것도 하고 있다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 것 같아요. 여기 안 넣었지만 유튜브도 구글도 사실 그렇고 인플루언서들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도 사실 긱 이코노미에 들어가니까 좋아하는 주식들이 그런 것도 또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최신은 카페에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참고로 그랩이라고 하는 동남아의 승차 공유 및 배달하는 기업도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수제품 핸드메이드 제품 파는 애쉬라는 기업, 이런 게 이제 긱 이코노미 엔잡 기업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다 박살이 나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긴축 이런 것 때문에 유동성 축소되면서 난리가 났는데, 또 이제 이런 것들 잘 봐두시면은 좋을 수 있겠죠. 같이 공부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